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주식사 함에 있어서 하는 와중에 선택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탑다운 방식을 선택하느냐, 바텀업 방식을 선택해서 투자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우선 용어를 설명하면 탑다운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두지 않습니다. 일테면 컨셉이라든지 뭐 테마성 투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에 기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싸다 비싸다 하는 것도 약간 도외시하죠.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싼 상황을 만들어서 팔면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바텀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기업 가치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해당 종목의 주가 수준이 비싸면 아예 매매 안 하는 거고, 최소한 적정가나 쌀 때만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텀업 방식인 거죠. 세스클라마는 안전마진에서 안전마진 책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제본 뭐 공개로 이렇게 나온 책은 아니지만 이제 아름아름 다 보시죠. 그 책에 이제 나오죠. 가치 투자자들은 대부분, 일부 소수 빼놓고 대부분은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당연히 이제 세스클라만도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하고요. 당연히 워런 버핏도 바텀업 방식입니다. 당연히 저도 바텀업 방식인데요. 근데 이게 선택 문제예요. 선택 문제인데, 그럼 기관들, 우리나라 대부분 기관은 어떤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탑다운 방식이에요. 대부분 이제 뭐 유튜브를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 유튜브를 많이 오죠. 많이 보는데,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기업에 소속된 분들의 이야기를 듣죠. 대부분 탑다운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 기업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미래가치가 어떤데 그에 비해서 이 회사의 시총이 이렇다. 그런데 그래서 살만하다, 비싸니까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안 한 이유는 좀 명확한데 이해되죠. 왜냐면 바텀업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살 상황에 도래한 종목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좋은 종목도 그분도 알죠. 그렇지만 좋은 종목도 적정가나 쌀 때 사는 게 이제 바텀업 방식이니까. 근데 바텀업 방식 좋은 종목이 싼 경우는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순간만 매매를 해야 돼요. 그 어떤 순간만 매수를 권장해야 되니까 그 방식으로는 펀드 자금이 엄청 큰데 극소수, 그러니까 정말 일부 자금만 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니까 돈을 많이 이렇게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운용 수수료도 많이 받고 뭐 증권사에 돈도 많이 갖다 주니까 당연히 탑다운 방식을 활용합니다. 탑다운 방식은, 근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탑다운 방식으로 논해지는 종목이 안 올라가냐,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그럴싸하고 실질적으로 탑다운 방식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가들은 바텀업 방식 할까요? 그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젊었을 때라든지 뭐 초창기는 바텀업 방식도 했겠지만 탑다운 방식도 해봤겠죠. 근데 몇십 년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트렌드나 뭐 테마세 이런 종목이 기업가치에 무관하게 기업가치가 올라간다고 주가가 올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자산가치가 없든지 수익가치 없더라도 미래가치만 있어도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그거 올리는 거 좋아. 이제 싸게 샀으면. 근데 올라가는 다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그 전에 팔면 된다 이런 마인드면 뭐 할 말 없는데, 이게 생활이, 왜냐면 그분들이 팔기 전에 매도 치고 나와야 되잖아요. 생활이 망가져요, 쉽게 말해서. 문제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타임은 알겠어. 근데 주가 폭락한 시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 시기에 못 빼고 보통 이제 각광받잖아요. 그 뭐 탑다운 방식이. 왜냐면 어떤 시기에는 테마성,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만 해도 좀 된 시기인데 그 매수율이 되게 각광받던 시기에 있었어요. 막 그래서 엄청 올라간 시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매수주는 많이 잘 버는 게 많이 없어요. 대형주들은. 근데 과하게 올라갔죠. 당연히 과하게 올랐으니까, 안 보는데 과하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과하게 떨어져 몇 번을 도망갔어요. 그게 이제 테마인 거죠. 아, 내수주가 뭐 각광받는 시기다라든지. 그래서 뭐 바이오 종목은 돈을 안 벌어요. 버는 기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안 보는데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급나가죠, 어느 순간에. 근데 그 올라간 시기가 떨어진 타임을 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탑다운 방식이 나쁘다고는 못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수급에 기반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간파한 거죠. 아, 그래서는 적은 돈은 모이는데 큰 돈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 가치와 연동되고 기업 가치를 기반해서 적정가나 싼 가격에만 사야 된다. 이게 이제 바터너 방식이니까. 비싼 게 사는 건 바터너 방식이 아니에요. 바터너 방식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적정가라 싸게 살 때가 의미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치 투자자들은 가치를 기반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보다 쌀 때 사는 거니까 당연히 가치 투자자들은 당연히 바터너 방식인 거예요. 당연히 오런 버핏, 피터 런치, 뭐 세스클라만 뭐 이런 분들 당연히 바터너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돈 벌고 싶은 대부분의 사람이 주식 투자 이제 대가들이,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 슈퍼맨 개미라 불리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좀 존경받아야 될 만한 가치, 그렇게 그럴 만한 분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대부분은 가짜인 경우가 많고, 그쵸. 실상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극소수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보다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일정 지분을 잘 갖고 있으니까 자기 자산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회사가 커지면 자기 자산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바터너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돈을 안 버는 거 아닌데, 그게 약간 도박성이에요. 왜냐면, 회사를 안 버는데 주가를 올려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안 버는데 올렸으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에 주가가 급락하겠죠.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깨우친 게, 그래도, 탑다운 방식, 바터너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구나. 특히 이제 큰 금액일 때는, 이게,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그 상실감이랄까? 그러니까 허공이죠.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자산이 엄청 커지는데 떨어질 때는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터너 방식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연동되고 기업 가치를 먹는 게, 기업의 성장 가치를 먹는 게 기본적으로 바터너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래서 싸게 샀으면 상당 기간은 기업 가치가 상장 기간 동안 홀딩하면 그 수익을 먹어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버는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보다 훨씬 상에서 올라가요. 폭이 커요.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떨어져도 물론 클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저기 올라가 있죠. 시총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게 바탕되는 게 이제 바터너 방식이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 회사가 커지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회사 커지면 당연히 거기 그 회사에 걸맞는 시총, 걸맞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 문제예요. 선택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아무튼 바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스클로만은 당연하다. 왜냐면 이게 욕망이 더 꿈틀리는 그런 투자 방법이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버핏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장 큰 뭐 돈을 많이 번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복리 게임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중에 복리 얘기를 또 제가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정금일 때는 큰 효과가 없지만 컬일수록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리 그래프 보통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어떤 투자 방식이 현명한가에서 고민을 하시고 자기가 결정 내린 그 투자 방식을 고수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 방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 고수를 해야지 잘못된 투자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나라고라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하지만 당연히 그래서 되게 장기간 동안 돈을 벌었고 결국 큰 돈을 벌었던 주식자 대가들의 방식을 채용하는 게 당연히 현명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이 있다? 없다.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럼 기관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쵸? 기관들은 가장 큰 목적은 회사 수익 증대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많이 버는 게 한 게 목적이 아니야. 애초에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그쵸? 아무튼 탑다운 방식과 밭다운 방식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는 게 당연히 뭐 왜냐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방식을 도가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보다 기업 가치가 연동을 안 보고 기업 가치를 약간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안 보는 거지. 쉽게 말해서 안 보고 어떤 시기에 뭐 테마성이란 게 있잖아요. 딱 테마성이다. 그럼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테마라든지 컨셉이라든지 트렌드에 기반해 투자하는 거다. 그게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 실제로 이게 수익도 난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 그렇지만 대가들 해보니까 가치투자들은 당연히 무슨 방식? 바터너 방식.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더불어서 좋은 종목 투자도 적정가나 싼 가격에만 사는 거다. 그게 바터너 방식이다. 가치 투자는 당연히 바터너 방식이다. 세스클라만이 한 말입니다. 대부분 제가 항상 제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솔직히 십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대가들은 몇십 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을 정말 돈이 많은 버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제스 리버모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기억이 있죠. 결국 곤충으로 자살하잖아요. 그쵸? 그런 분이 이제 그런 투자하는 거죠. 왜냐면 기업 가치를 논하지 않고 주가만 논하는 게 보통 하수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 했죠, 계속? 결국 승부는 큰 돈일 때 승부가 나는 건데, 그래서 탑다먹씩 계속 돈 벌었던 사람이 돈이 커졌어요. 그럼 갑자기 바트너 방식 투자한다. 모순이죠. 근데 적은 돈일 때부터 계속 바트너 방식으로 기업같이 연동돼서 투자하신 분들은 돈이 커져도 옛날에 해온 거니까 뒤에 공이 더 붙는 것 뿐이잖아요. 해온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적금일 때 30% 먹는데 큰 금일 때 30% 먹는 게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바테르 방식을 선택하라고 권유해드리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부분 탑다운 방식을 투자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바테르 방식은 되게 인내심도 필요하고 기업 가치가 왜냐면은 1년에 100% 증가 안 해요. 물론 주가는 100% 올라갈 수 있지. 좋은 종목은. 근데 탑다운 방식은 미래 성장을 미리 땡겨서 주가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1000% 올라가요. 1년에. 근데 바터너 방식은 대부분 1000% 올라간 경우는 거의 없어. 내가 볼 때 본 적은 없어. 물론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경우 있지만 근데 이제 탑다운 방식 1년에 막 1000%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미래 성장을 미리 땡겨서 주가 올리니까 당장 돈을 안 벌어더라도 미래 볼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안 벌어도 미래 엄청 모을 거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운이 맞아서 그 수익을 먹어본 사람들은 탑다운 방식을 계속 고수하겠죠. 그래서 뭘 할 건 아니야. 제가 모르는 세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대가들 방식은 뭐다? 받던 방식이다. 선택할 문제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짧은 동영상으로 직접 여러 가지 공부하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자기가 어떻게 투자할 건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걸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도 많이 당연히 보셔야 되고 당연히 안 보는 게 불리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어떤 세계든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많이 할수록 더 자기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적게 공부하면 자기는 공부 안 했으니까 이 양반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게 돼.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해버리면 휘둘릴 일이 없지. 그래서 기본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책은 기본이고 이제 연습 삼아 매매를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일정한 종목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년, 10년을 지켜봐 주가가. 그럼 결국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 내가 예상 시나리오대로 이제 주가가 결국 올라가. 그러면 결국 그 세계를 잘 아는 거예요.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게 고수 게임이죠. 그걸 이제 버핏을 몇십 년 해보니까 이거 뻔해 보여. 이제 아니까.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를 안 보는 거예요. 왜?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쓴 레포트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레포트를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워런 버핏 안 보니까 안 보기 시작한 건데 아무튼 월급쟁이들은 리포트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해야죠. 주식판 공부를 계속 하셔야지. 그러니까 좋은 게 오면 정말 집중 투자하고 확 먹어버리고 그렇지만 돈 번 걸 그러니까 이런 바터너 방식, 탑다운 방식 저도 이제 바터너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찍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진짜 바터너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10%? 아니 10%도 안 되고 5%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대부분은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왜냐면 주가가 반응을 하거든요. 솔직히 문제는 뭐다? 큰돌 때 문제다. 큰돌 때 제대로 잃지 않고 돈을 벌려면 뭐 어떻게 된다? 정도일 때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큰돌 때 할 방식을 정도일 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은 주가가 누가 좌우한다? 수급을 주체가 좌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야, 대부분 이제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외인일 수도 있고, 근데 국내 기관일 수도 있고, 대부분 직장인들이야. 그래서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에 의해서 저희 인생이 좌우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세 세계로 잠깐 돌아간다면 회사가 돈을 벌어요. 돈이 쌓여요. 회사가 커져요. 그러면 그 회사를 통째로 사는 가격은 당연히 커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파는 회사 돈을 안 벌어. 현금도 엉망이야.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세계, 흔들림 없고 자기 인생을 맡길 건 현실세가 결부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출 발생 안 해. 회사 조그만해. 근데 몇 조가 시가총액이 몇 조 돼? 가짜잖아요. 가짜. 근데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아무튼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본인 어떻게 보면 주식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주식사를 권유할 건 아니고 물론 하고 싶은 분 하고 계신 분한테는 이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안 하신다는 분들한테는 지금 애초에 말 안 하거든요. 저도 뭐 공부하는 와중이니까 그러기도 하거니와 주식사는 되게 인생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좋은 게 오면 정말 한 종목으로도 솔직히 다른 분들이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죠.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냥 안 나타나요. 솔직히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일정 기간 뒤에는 유튜브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그런 분이 없어. 근데 저는 또 그런 분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돼가고 있고, 그러면 된다면 당연히 유튜브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탑다운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이냐를 하는 선택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럴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요는 주식판을 아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흔들림 없이, 유혹이 안 빠지고, 팔랑기가 안 된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엔 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